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함수의 극한 단원을 배우는데, 자, 함수의 수령과 우리는 극한 값이 무엇인지 아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있듯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자, 가볼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면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호로 x는 a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 그러면 X가 A에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러면 fx라는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그때 함수 fx는 알파에 뭐 한다?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화살표 보면 A로 가깝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럴 때 어디에 다가오나요? 이렇게 알파 값에 다가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마지막에는 항상 함수 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때 알파를 우리는 x는 a에서 fx에 뭐라고 부른다?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모 빈칸을 위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으로 쓰면 x는 a가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알파에 가까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x는 네모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은 네모로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 두 개 다 답은 0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걸 한번 더 그래프로 분석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그래프는 우리가 무슨 그래프냐면 y는 x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0으로 다가오면 우리도 y의 형태도 0으로 다가올 거니까 값이 0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 문제에서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분수함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 그럼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지 한번 보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요. 검은색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나와 있고 x가 0이 되지 않으면서 요 x분의 우리는 x분의 x제곱을 약분하면 x니까 여기는 똑같이 점선을 일단 먼저 표시해 볼까요, 선생님이? y는 x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나머지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직선 이제 여기도 직선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도 극한값은 여러분 x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a에 되지 않으면서 가깝게 다가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면 이 식도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밑에 탐구 보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우리가 뭐가 된다? fx는 c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a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지 커지든 어디에 몰리든 항상 fx는 어디에 수렴한다 여러분?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죠. 너무 두껍네요. 이렇게 x축 y축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fxc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c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여기서 a로 갈 때 fx는
상수함수라고 한 번 더 표시를 해보면 C가 되고 답은 상수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딱 한마디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를 한다라는 거는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된다? 극한 또는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예제 1번은 뭐야?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인데,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분수함수에서는 뭐가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x 빼기 2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x가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x축 이렇게 y축. 자,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원점이 되겠죠. 그러면 저 식을 약분을 하면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리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y절편과 x절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y절편은 2가 될 거고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먼저 점선으로 한번 또 표시를 해보고 어디 자리에서 2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그려보고 이 자리는 구멍을 뚫고 나머지는 선으로 마무리해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이 부분 올려보내고 이 부분 이렇게 메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없더라도 극한은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2로 다가올 때 이 그래프는 어디로 다가간다? 4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문제 1번은 이 참수 그래프인데, 이 참수 그래프는 뭐를 그리면 좋냐면 인수분해가 되면 해를 구해서 개형만 그리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꼭지점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배웠던 꼭지점 찾는 방법은, 자, 완전 제곱식 형태였죠. x제곱 더하기 2x, 우리는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해주고 나머지 있는 3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 보면 이 부분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축, y축, 그 다음 꼭지점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여기 점을 찍고 아래로 볼록의 개형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 y절편은 여기 있죠, 여러분? 그래서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다가간다, 얘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프는 마이너스 1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 다가올 때 아까의 꼭지점의 모양이 자리가 2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답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에 2번이죠. 자, 이 문제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분수함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x 빼기 1이고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밑부분이 이렇게 x 빼기 1분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약분하면 이 부분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그리고 원점 잡고요. 그러면 x절편은 2가 될 거고 y절편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1에서 구멍을 뚫는 거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처럼 점선으로 먼저 연결해보고, 자, 마이너스 1은 1에서는 빠져야 되겠죠. 1에서는 빠져야 되니까 이 자리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의 그래프를 완성하면 여기가 쭉 이어질 거고 여기도 쭉 이어지겠네요. 자,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정리하면 x가 1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1로 다가왔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이 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된다, 여러분?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기호인데 기호가 숫자가 되진 않고요. 하나의 뭐가 된다? 상태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 무한대를 설명하기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볼 거냐면 고1 때 배웠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정근선을 먼저 찾아놓고 우리가 부호에 따라서 위에 x 위에 있는 1의 그 부호의 값에 따라서 1, 3, 4분면에 그릴 거냐 2, 4, 4분면의 그래프에 그릴 거냐 라고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1, 3, 4분면에 그려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이 어디로 간다?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뭐냐면 여러분 일자 같아서 x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래프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표시고요. 여기도 그래프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x의 값에 한없이 커질 때라고 되어 있을 때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반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x의 기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걸 한번 채워보면 여러분 여기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무한대 8 거꾸로 눕힌 거 그리고 x가 무한대로 나타내고요.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고 요거를 무한대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x에서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거를 기호로 보면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 상태 이번에는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태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채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기호를 써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가 되고요. 그러면 x가 무한대일 때 우리는 뭐가 될 거다? fx는 알파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밑에 거도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보통 채우죠. 빈칸을. 그걸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답부터 바로 적어 놓을게요. 혹시나 오디오가 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 글을 해석을 하면 fx는 베타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는 1대 fx가 어디로? 베타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위에서도 그래프는 있었지만
자, x축 똑같이 y축. 그러면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이쪽 하나랑 이렇게 하나. 자, 그랬을 때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니까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반대편 요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따라서 가보면 이렇게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극한값이 딱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 한다라는 얘기다? 이 식을 두 개는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태를 커지는 상태를 보내거나 작아지는 상태를 했을 때도요. 이해됐나요? 자, 위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위의 문제는 여러분 뭐를 그리면 되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유리함수 한번 고1 때 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면 요거죠. 정근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포인트로 잡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았었냐면 y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ax 더하기 b분의 여기에 알파라고 적겠습니다. 선생님. 더하기 여기를 c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그래프를 그릴 때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분모 형태, 요 자리, 요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을 가지고는 정근선을 구하는 형태였고 3번을 가지고는 부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근선은 ax 더하기 b는 0이 되는 자리.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b이므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y 컷, y는 뒤에 거 그대로 부호까지 포함해서 c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알파의 부호에 따라서 알파가 0보다 크면 모양 형태가 제 1, 3, 4분면의 모양을 그렸고 알파가 음수가 되면 우리는 제 2, 4, 4분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은 다 극한을 조사하기 때문에 한번 밑에 식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에 보면 일단은 정근선부터 찾아볼까요, 여러분? 정근선 어디 있다? 여기 분모가 먼저 0 되는 자리. 그러면 우리는 2x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뒷부분은 없죠. 그래서 y는 0 이렇게 정근선이 두 개입니다. 그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이렇게 정근선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y는 0이니까 x축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양수니까 우리는 1, 3, 4분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원점을 여기 잡아놓고 여기 x축, y축 이해됐죠?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니까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그래프가 어디로 내려온다?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디서 만난다? 0에 만난다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2번은 똑같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이걸 헷갈린 친구들은 이렇게 두면 돼요, 여러분. x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고. 그럼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니까 x는 0, y축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따라오니까 y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정근선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0이니까 여기 y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가 2니까 우리는 정근선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호가 음수니까 우리는 어디를 그린다? 이렇게 2, 4, 4분면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나요? 2에 다가오고 있죠.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볼 게 있는데, 여기 이번에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2라는 답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한 이유는 주의를 적어본 이유는 문제 3번을 관계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볼까요? 여기도 2였고 여기도 2였는데 무한대로 보냈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든 어디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다 항상 극한이 0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항상 값이 얼마 나왔나요? 2가 나왔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문제 3번 한번 읽어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뭐를 찾으랬냐면 fx의 얘를 찾으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 앞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fx를 뭐라고 잡아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로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요거를 또 다른 예를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1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여러 개일 거지만 선생님하고 위의 문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얘를 잡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예를 쓰시고 그거를 꼭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학습지 이렇게 영상 녹화 마무리했고요. 혹시나 수업 못 들어서 우리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못 들은 친구들은 영상 보고도 필기하시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꼭 확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필수 이용하고 나중에 수원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